놀부. 옛날 어느 부잣집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놀부는 욕심쟁이에다 심술꾸러기였고 동생 흥부는 밤시가 착했어요. 어느 해 겨울 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형제다. 부디 서로 도와가며 의속해 살아라. 그러나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흥분의 가족을 내쫓았어요. 마음씨 착한 흥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족을 이끌고 집을 나왔어요. 재산을 조금 더 나누어 받지 못한 흥부네는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엄마 배고파요.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자꾸 버텼어요. 여보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어요. 큰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조금 얻어오세요. 아내의 말에 흥부는 하는 수 없이 형 놀부네를 찾아갔어요. 형님,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곡식을 좀 주십시오. 흥부가 사랑을 했지만 놀부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내 놈이 나한테 맡겨놓은 것이 있어? 어림없다. 형님 갚아 드릴 테니 조금만. 그때 부엌에서 내다보던 형수가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찰싹 때렸지요. 뻔뻔한 사람 같으니라고 줄 것 없으니 썩 꺼져요. 배가 고픈 흥부는 아픈 줄도 모르고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 먹었어요. 어느덧 개나리며 신날래가 방긋 웃는 봄이 왔어요. 흥분의 오두막집 서마의 밑에도 제비들이 찾아와 집을 지었어요. 새끼를 깐 애미 제비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날랐지요. 그런 어느 날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널름거리며 제비 집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이런 나쁜 구렁이가? 다행히 흥부가 구렁이를 발견하고는 박대기로 쫓아버렸지요. 그런데 놀란 아기 제비 한 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기 제비는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가여보라. 흥부와 아내는 부러진 아기 제비 다리에 약을 바르고 흥겁으로 묶어주었어요. 정성껏 돌봐준 덕분에 아기 제비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이름에 본 제비들이 또다시 흥분의 집에 찾아왔어요. 야 강남 같은 제비가 달아왔네. 흥분의 아이들은 제비들을 반겼지요. 어라 제비가 바닥에 뭘 떨어뜨렸어. 응? 어디 보자. 이거 박씨잖아. 박씨를 물고 온 제비는 작년에 다리가 부러졌던 제비였어요. 흥부는 박씨를 단밑에 정성껏 심었어요. 이윽고 박씨에서 싹이 트더니 장대를 타고 지붕 위로 뻗어 올랐어요. 여름이 되자 지붕 위에 박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박은 점점 자라서 달덩어리처럼 큰 박이 3개나 되었어요. 와, 박이 모두 포동포동하네? 흥분의 가족은 부자된 듯 즐거워했지요. 가을이 되어 흥부는 큰 박 3통을 땄어요. 흥부와 아내는 화산다 박을 탔지요. 아이들이 옆에서 청단을 맞췄어요. 어화 등등 톱질이야 슬근슬근 톱질하세.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박을 다 타기도 전에 쏙 갈라지더니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지 뭐예요? 두 번째 박에서는 살과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흥분의 가족은 즐거워하면서 세 번째 박도 탔지요. 이번에는 꼬파 일꾼들이 나와 바닥에 대궐 같은 집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일꾼 중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어요. 이제는 이 집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저희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흥분에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놀부는 대뜸 푸통부터 쳤어요. 이놈 이만한 것들을 다 어디서 도둑질 했느냐? 형님 그게 아니라
흥부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지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놀부는 아내에게 흥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럼 우리도 어서 제비 다리를 고쳐주십시다. 아내의 성화에 놀부는 제비집에서 아기 제비를 꺼내어 다리를 뚝 문질렀어요. 불쌍한 제비야, 약을 발라줄 테니 내년에 박씨를 많이 가져오너라. 놀부와 아내는 아기 제비 다리에 약을 바르고 흥겁으로 묶었어요. 다리가 부러진 제비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숲속으로 날아갔지요. 이듬해 봄 다시 찾아온 제비가 넓은 마당에 박씨를 떨어뜨렸어요. 얼큰이 우린 이제 흥분해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구나. 놀부와 아내는 박씨를 뒷간옆에다 심었지요. 이윽고 박씨에서 싹이 트더니 쑥쑥 자랐어요. 박탕구를 놀부의 뒷간 지붕과 등상을 펑펑 뒤엎었어요. 뒷간잎이라 거름이 많으니까 잘 자라는구나. 허허허. 놀부는 해마다 박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지요. 박은 하루가 다르게 탐스러워졌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는 다 익은 박을 탔어요. 자, 우리도 박을 타볼까? 놀부와 아내는 마주 앉아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덕질하세 금덩이야 나오라, 은덩이야 나오라. 그런데 첫 번째 박을 타자 안에서 똥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이게 웬일인가? 박씨를 뒷간 옆에 심어서 그런가? 놀부 부부는 화가 나서 투덜거렸어요. 아니야, 다른 박은 이렇지 않을 거야. 금은보화가 쏟아질 거야. 정신을 차린 놀부와 아내는 또 다른 박을 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나타났어요. 네 이놈 놀부야, 우리 공주님 다리를 고쳐내라. 도깨비들은 가시나무 몽둥이로 큰 내외를 파고 때렸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놀부는 엉덩방아를 찢고 놀부 아내는 하루에 엎드린 채 소리쳤어요. 흥부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도깨비들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형님 놀라셨지요? 이제 안심하셨지요? 흥부가 위로하자 놀부는 그제야 잘못을 뉘우쳤어요. 나를 용서해다오. 그동안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 뒤 놀부 부부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끝. 아사달과 아사녀. 옛날 백제에 아사달이라는 아주 솜씨스러운 석공이 살았어. 저를 다듬는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새를 만들면 금방이라도 파르르 날아갈 것 같고 호랑이를 만들면 당장이라도 우흥하며 달려들 것 같았지. 솜씨 좋은 아사달은 맘씨 고운 아사녀를 아내로 맞았어. 두 사람은 어찌나 서로 아끼고 사랑했는지 보는 사람마다 흐뭇해하고 부러워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사달은 아사녀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 신라에서 불국사라는 커다란 절을 짓고 있었는데 탑을 쌓을 뛰어난 석공을 필요했거든.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하여 아사달을 불렀던 거야. 두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 3년이면 일이 다 끝날 테니 그때 다시 만납시오. 아사달이 아사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제 걱정이랑 말고 탑 쌓는 일에만 마음을 쏟으세요. 그래야 훌륭한 탑을 쌓을 테니까요. 아사녀의 눈물을 감추며 아사달을 떠나보냈어. 신라에 간 아사달은 아사녀 말대로 탑 쌓는 일에만 온 정신을 쏟았어. 그런데 3년이면 끝날 것 같았던 일이 자꾸만 더디어지네. 최고의 탑을 쌓으려니 정성을 쏟아보니 그러던 거지. 3년이 지나도 아사달이 돌아오지 않자 아사녀는 걱정이 되었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사녀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걱정만 하다가 아사달을 찾아 신라로 떠났어. 아사녀는 고생 끝에 마침내 부국사에 이르렀지. 아사달을 만나게 해주세요.
백제부터 먼 길을 걸어왔답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들은 척도 않고 아사네를 들어보내지 않는 거야. 탑을 다 쌓을 때까지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아사네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문지기를 찾아가 돌렸어. 제발 부탁이요. 멀리서라도 좋으니 아사다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찾아와 귀찮게 하니 문지기가 꾀를 냈지. 탑이 다 쌓아지면 저 연못에 탑 그림자가 비칠 거요. 그날부터 아사녀는 눈만 뜨면 연못가로 나와 서성거리며 탑 그림자가 비치기만 기다렸지.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소문을 들리는 거야. 공주님이 백제에서 온 아사달과 혼인할 거라군. 어쩌나 아사녀는 그만 그 소문을 믿고 말았어. 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사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지. 아사달을 만날 수 없게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아사녀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지 뭐야. 아사녀가 죽고 얼마 안 있어 연못에 탑 그림자가 비치었어. 그제야 아사달이 탑을 다 쌓은 거야. 하지만 아사녀는 이미 죽고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지. 연못에 탑 그림자가 비치기만 기다리다 기어이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문지기한테 아사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사달은 하염없이 연못만 바라보았어. 아사달은 그렇게 며칠 동안 연못가를 서성이더니 커다란 바위에 아사녀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어여쁜 아사녀를 바위에 새겼다. 그런데 아사녀의 모습이 점점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부처 모습을 닮아가네. 마침내 아사녀와 부처의 얼굴을 어울려진 아름다운 부상이 만들어졌어. 이제 나도 당신 곁으로 가겠어. 그러고는 아사달도 연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지. 그 뒤로부터 연못에는 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어. 그래서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고 해서 무형탑이라고도 부른대. 소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바둥바둥 일하는데 게으름뱅이는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했지요. 아내가 속이 터져 한마디 쏘아 부었어요. 가서 소 먹을 꼴이라도 좀 배워와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가 어기서 길을 가는데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았어요. 참 좋겠네. 소 팔다가 상팔사구만. 게으름뱅이는 부러운 듯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소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소가 되고 싶은가? 게으름뱅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산속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마음에 드는 탈을 골라 쓰게. 게으름뱅이는 솥탈을 홀랑 뒤집었었어요. 그러자 탈이 얼굴에 살짝 달라붙더니 머리에 촛불이 뿔뚝뿔뚝, 온몸에 솥털이 수북수북, 귀둥이에는 꼬리가 쑥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음메. 게으름뱅이는 순식간에 소가 되고 말았어요. 너희는 태연하게 고삐를 잡더니 상표로 나갔어요. 소 사시오. 소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입을 쩍쩍 벌려보기도 하고 등짝을 철썩 두들겨 보기도 했어요. 아,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야.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음메뿐이었지요. 해질 무렵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한 농부에게 팔렸어요. 너희는 농부에게 당부했어요. 소에게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물을 먹이면 큰일이 난다오. 농부의 질에 끌려온 소는 쉴 새 없이 일만 했어요. 허허, 아이고 힘들어. 나는 소가 아니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지만 들리는 것은 음메음메 소리뿐이었지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시커먼 밤이 되어서야 외양간에 들어와 쉴 수 있었어요. 팔다리 마디마디 끊어질 듯 아프고 콧구리를 끈 콜도 얼얼했어요. 엉엉 나는 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입에서 음메음메 소리만 나왔지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매일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새벽이 다가오자 농부가 소리쳤어요. 이놈의 소가 왜 이리 게으른 거야? 일어나거라!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끙끙 나는 소가 아니오. 하지만 입에서는 음메음메 소리뿐이었지요. 농부는 소의 배를 톡톡 치며 밭으로 끌고 갔어요. 마치 무밭을 지나갈 때였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문득 노인의 말에 떠올랐어요. 물을 먹으면 큰일이 생겨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소는 있는 힘껏 무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을 뽑아 우거적 먹어댔지요. 그러자 궁둥이에 난 속꼬리가 쏙 빠지고 온몸에 난 숫들이 싹 사라지고 머리에 난 속불이 스르륵 사라지더니 얼굴에 쓴 숫살이 툭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비로소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가 농부에게 소리쳤어요. 난 소가 아니란 말이오. 귀신. 아니 소가 사람이 됐다. 농부는 기겁하여 도망쳤어요. 게으름뱅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았지요. 그날 이후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았대요. 참 이젠 게으름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끝. 늑대와 7마리 아기 양. 숲속마을 작은 집에 엄마 양과 7마리 아기 양이 살고 있었어요. 7마리 아기 양 모두 엄마 말을 아주 잘 들었지요. 하루는 엄마 양이 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아기 양들만 두고 가게 되어 엄마 양은 걱정이 많았답니다. 아기 양들만 집에 있다는 걸 알면 분명히 늑대가 찾아올 텐데, 하지만 오늘은 시장에 꼭 가야 하는 걸 이를 어쩐다? 엄마 양은 7마리의 아기 양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얘들아, 무서운 늑대가 올지도 모르니 절대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네, 엄마. 아기 양들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 양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엄마 양은 다시 한번 아기 양들에게 당부했어요. 얘들아, 엄마의 하얀 발을 잘 보렴. 문을 열어주기 전에 문틈으로 꼭 확인해야 한단다. 발톱이 뾰족하고 날카로우면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돼. 시커먼 털이 푸석푸석 나와 있어도 안 된단다. 네, 엄마. 아기 양들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아기 양들의 우렁찬 대답을 듣고 엄마 양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엄마 양이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늑대가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헤헤헤, 아기 양들아, 정말 맛있겠군. 어서 빨리 먹고 싶어. 하지만 엄마 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무 뒤에서 기다려야지. 늑대는 꼴깍꼴깍 침을 삼켰어요. 엄마 양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늑대가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그러고는 슬그머니 아기 양들의 집으로 다가갔어요. 똑똑똑. 늑대는 문을 두드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누구세요? 아기 양들이 물었어요. 엄마란다. 어서 문을 열어다오. 늑대는 엄마 양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기 양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기 양들은 엄마의 말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문틈으로 발을 보라고 했잖아. 아기 양들은 엄마의 하얀 발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첫째 양이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니까 시커먼 늑대의 발이 보였어요. 아, 늑대다. 절대 문을 열면 안 돼. 문 밖의 늑대를 향해 아기 양들이 소리를 쳤어요.
우리 엄마 발은 그렇게 까맣지 않아. 녀석들이 제법 똑똑한걸? 쩝쩝. 늑대는 많이 아쉬워서 입맛을 다셨어요. 늑대는 빨리 아기 양들을 잡아먹고 싶었지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저리저리 공개하던 늑대는 밀가루를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발에다 밀가루를 듬뿍 발라 묻혔어요. 엄마 양 발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지요. 하하하, 이제 발이 하얗게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번엔 분명히 쏘가 넘어갈걸. 늑대는 다시 아기 양들을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똑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늑대는 또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먼저 문 밑으로 발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늑대가 밀가루를 묻힌 발을 들어밀었어요. 아침에 보았던 엄마의 하얀 발이 틀림없었지요. 아기 양들은 하얀 발을 보고 엄마의 발로 알았어요. 와, 엄마다! 아기 양들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와락 늑대가 달려들었어요. 와, 늑대다! 빨리빨리 숨자! 아기 양들은 허둥지서 숨을 곳을 찾았어요. 첫째는 장롱 속에 숨고, 둘째와 셋째는 벽난로 속에, 넷째와 다섯째는 침대 밑에, 여섯째는 이불 속에, 그리고 막내는 뻐꾸기 시계 속에 숨었어요. 늑대는 재빠르게 숨는 아기 양들을 놓치고 말았어요. 약이 어른 늑대는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여놈들 봐라.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늑대는 집안 구석구석 찾아보았어요. 장롱을 열자 첫째 양이 있었어요. 이놈 여기 있었구나. 그러고는 벽난로 속 침대 및 이불 속에 아기 양들을 찾아냈어요. 엄마 무서워 살려주세요. 늑대는 아기 양 6마리를 찾아내어 꾹떡꾹떡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막내 아기 양은 뻐꾸기 시계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빨리 오세요. 냠냠냠, 꿀맛이다. 꿀맛이야. 아기 양은 역시 맛이 좋단 말이야. 한 마리가 더 남았을 텐데 어디 숨었을까? 혹시 저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늑대가 뻐꾸기 시계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때였어요. 뻐꾹 때마침 뻐꾸기가 시간을 알리려고 튀어나왔답니다. 그래서 늑대는 그만 녀석한 뻐꾸기 부리에 콕콕 눈을 찔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눈, 아이고 아파라. 늑대는 울며 불며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막내 아기 양은 혼자 남게 되었지요. 한참 후에 엄마 양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 왜 문이 열려있지? 귀여운 아기 양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엄마 양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기 양들아, 어디로 사라진 거니? 내 귀여운 아기들아. 그때 막내 아기 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막내 아기 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저 여기에요. 여기 저 뻐꾸기 시계 속에 있어요. 엄마 양은 깜짝 놀라 뻐꾸기 시계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막내 아기 양이 그 속에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엄마 양이 뻐꾸기 시계 속에서 아기 양을 꺼내 주었어요. 막내 아기 양은 엄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어떤 늑대 녀석, 내가 혼을 내야겠다. 엄마 양은 늑대를 혼내주고 아기 양들을 구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 양과 막내 아기 양은 늑대를 찾아 나섰어요. 드릉드릉 늑대는 논밭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산처럼 푸르른 늑대의 배가 숨을 쉴 때마다 꿈틀꿈틀했어요. 엄마, 늑대의 배가 움직여요. 어서 가서 실하고 바늘 가위를 가져오너라.
엄마 양은 늑대의 배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어요. 그러자 그 속에서 아기 양 6마리가 차례차례 하나씩 튀어나왔어요. 와, 살았다. 아기 양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쉿, 조용히 하렴. 늑대가 깨기 전에 어서 가서 돌멩이를 주워 오너라. 아기 양들은 돌멩이를 주워 왔어요. 엄마 양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잔뜩 넣고 꼬맸어요. 엄마 양과 아기 양들은 커다란 나무 뒤로 숨었어요. 잠시 후 늑대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아, 잘 잤다. 그런데 목이 마르군. 너무 많이 먹었는지 걸어가기가 쉽지 않는걸? 늑대는 비틀비틀거리며 연못으로 갔어요. 늑대가 연못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자 뱃속의 돌멩이들이 앞으로 화르르 쏠렸어요. 그 바람에 늑대는 연못에 퐁덩 빠지고 말았지요. 끝. 개미와 배짱이. 일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개미들이 싱그러운 꽃잎과 나뭇잎을 모으고 있었어.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꽃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야. 배짱이가 풀잎 위에 걸터 앉아 콧노래를 불렀어. 찌릉찌릉 배짱 찌릉찌릉 배짱. 얘들아, 나랑 같이 꽃구경하자. 배짱이는 여기저기 흔한 꽃잎과 나뭇잎을 힘들게 모으는 개미들이 이상했어. 배짱아, 겨울에 입을 옷을 만들어야지. 개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배짱이가 이상했어. 개미들이 추운 겨울에 입을 꽃잎 치마랑 나뭇잎 코트랑 토끼풀 모자를 만들 때 찌릉찌릉 배짱 찌릉찌릉 배짱. 배짱이는 소리 높여 노래 부르기에 바빴어. 여름, 집 짓기 좋은 날씨네. 개미들이 줄을 지어 모래알을 옮기고 있었어.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멋내기 딱 좋은 날씨야.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 아래 더듬이를 매만졌어. 찌릉찌릉 배짱 찌릉찌릉 배짱. 개미들아, 너희들은 덥지도 않니? 배짱이는 곳곳이 시원한 잠자리인데 땀을 뻘뻘 흘리며 집을 짓는 개미들이 어리석어 보였어. 배짱아, 겨울에 살 집을 만들어야지. 개미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멋만 부리는 배짱이가 어리석어 보였어. 개미들이 나무구멍 속에 겨울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집을 만들 때 찌릉찌릉 배짱 찌릉찌릉 배짱. 배짱이는 더듬이만 반짝반짝 닦고 또 닦았어. 가을 거디하기 좋은 날씨네. 개미들이 서로서로 도우며 나무 열매를 옮기고 있었어.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연주하기 딱 좋은 날씨야. 배짱이는 낙엽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딩가딩가 기타를 쳤어. 찌릉찌릉 배짱 찌릉찌릉 배짱. 배짱아, 이제 곧 겨울인데 그때는 뭘 먹으려고 그러니? 개미들은 노래 부르며 기타만 치는 배짱이가 한심했어. 치, 훌륭한 연주도 못 알아듣고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었지.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개미들 집 안에는 겨울에 입을 따뜻한 옷과 배불리 먹을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 찌릉찌릉 배짱 찌릉찌릉 배짱. 배짱이는 여전히 무엇을 부리거나 노래를 부르며 기타만 쳐댔지. 겨울, 눈이 오잖아. 개미들은 문을 꽁꽁 닫아 걸었어. 개미들의 난로 위에는 맛있는 수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 고소한 냄새가 꿀떡으로 눈 속으로 숲속으로 퍼졌어. 아이, 정말 춥다. 배짱이는 갈 곳이 없어 허들허들 떨고 있었지. 똑똑.
쏙쏙 맛있는 스프 냄새를 따라서 개미들 집 앞까지 오게 된 배짱이는 문을 두드렸지. 개미들이 날 받아줄까? 문이 열리지 않자 배짱이는 실망했어. 그때 개미들이 집 문이 활짝 열렸어. 아니, 넌 어서 들어와, 배짱아. 개미들은 배짱이를 따뜻한 난로 앞에 앉히고 뜨끈뜨끈한 수프를 내밀었어. 배짱이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 끝. 벌거벗은 임금님. 아주 먼 나라에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나라일을 돌보지 않고 새옷만 좋아했답니다. 이 옷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참 아름답더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좋아할 새옷을 고르느라 항상 바빴습니다. 에휴, 임금님은 옷 욕심이 너무 많으셔. 그러게 말일세. 어디 가서 더 좋은 옷감을 구한단 말인가? 이젠 더 이상 구할 방법도 없으니 어쩌면 좋을지? 이웃나라에는 거짓말쟁이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님, 이웃나라의 임금님이 새 옷을 좋아한답니다. 멋진 옷을 만들어 준다고 속여서 돈을 벌어봅시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어디 한번 감쪽같이 속여볼까? 거짓말쟁이 형제는 신나게 박수를 치며 길을 나섰어요.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지요. 거짓말쟁이 형제는 시장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척 했어요. 형님, 어서 옷감을 짜자고요. 안 돼. 그 귀한 옷감을 함부로 짤 수는 없다. 마침 지나가던 임금님의 신하가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동생 거짓말쟁이는 신하에게 형님 바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기한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거짓말쟁이 형제 이야기를 들은 신하는 헐레벌떡 궁궐로 달려갔어요. 이 기쁜 소식을 어서 빨리 임금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지요. 임금님은 바로 거짓말쟁이 형제를 불러들였습니다. 오호, 세상에 진짜 그런 옷감이 있단 말인가? 거짓말쟁이 형제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옷감은 너무 귀하고 훌륭한 것이라 아주 비싸답니다. 철커덕 거짓말쟁이 형제는 뱃대를 가져다 놓고 옷감을 짜는 척 했답니다. 새 옷은 언제쯤 다 되나 궁금하구나. 임금님은 거짓말쟁이 형제의 옷감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청리 대신 가서 좀 보고 오시오. 네, 궁금해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알려진 총리 대신이 찾아갔어요. 일은 잘 되어가고 있겠죠? 임금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이죠. 날이 아주 멋지게 짜여지고 있답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새빨간 무늬가 아주 훌륭하지요. 총리 대신은 옷감을 보이지 않았지만 바보 소리를 들을까봐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했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궁궐 안의 사람들도 신기한 옷감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옷감이 있단 말이지? 참 신기한 일이로세. 모든 사람은 임금님 새 옷이 보고 싶어 했어요. 마침내 거짓말쟁이 형제의 옷이 만들어졌어요. 거짓말쟁이 형제는 임금님에게 조심조심 옷을 바쳤답니다. 사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멋진 옷을 들고 있는 척했지요. 임금님, 이 아름답고 고운 옷 보이십니까? 임금님, 날 나이 없고 고귀해 보이십니다. 저들에게 큰 상을 내리십시오. 거짓말쟁이 형제는 많은 황금을 받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을 비웃었지요. 헤헤헤,
정말 바보로군. 바보들 덕분에 부자가 되었구나. 햇살이 눈부시게 밝은 날이었어요. 임금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옷을 비춰보며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내 옷을 보고 훌륭하다고 하겠지? 임금님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런 내가 바보란 말이야? 왜 임금님이 벌거벗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눈을 씻고 봐야지. 그래도 옷이 안 보이네? 그래도 사람들은 너도나도 손뼉을 치며 칭찬했어요. 딱딱딱 사람들의 손뼉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그때였어요. 한 꼬마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하, 임금은 벌거숭이래요. 맞아, 속옷 하나만 딸랑 입고 배꼽도 보이네. 아유, 창피해라. 하하하, 깔깔깔. 그 재단사 형제들에게 속았군. 아이고, 창피해라.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 얼굴이 빨개진 임금님은 오래도록 행진을 계속했어요. 거짓말쟁이 형제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거짓말쟁이 형제는 이미 많은 황금을 챙겨 달아나 버린 후였습니다. 끝. 아기 돼지 삼형제. 어느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돼지들의 집 가까운 숲에는 무서운 늑대가 살고 있었어요. 난 갈대집을 지을 거야. 갈대는 구하기 쉽고 타기 편하거든. 꿀꿀. 첫째 돼지는 갈대를 하나를 안고 왔어요. 늑대가 후 불면 집이 날아가 버릴 텐데 둘째 돼지가 걱정했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 집을 짓기로 했어요. 갈대는 너무 약해. 형 집보다 튼튼한 나무 집을 지어야지. 둘째 돼지는 쑥싹 집을 해서 나무 집을 지었어요. 늑대가 발로 쾅쾅 타면 금세 무너져 버릴 텐데 막내 돼지는 걱정이 되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막내 돼지는 벽돌과 흙으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영차 벽돌을 나란히 얹고 슥싹 흙을 발랐지요. 한 방울 두 방울 막내 돼지는 이마에 땀을 흘려내렸어요. 막내는 바보야. 쉽게 지을 수 있을 텐데 어려운 방법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꿀꿀. 맞아. 늑대는 안 올지도 모른다고. 힘들여 집을 지을 시간에 재밌게 노는 것이 낫지. 꿀꿀. 형 돼지들은 막내 돼지를 비웃었어요. 형들이 뭐라고 해도 난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너라도 늦지 않아. 막내 돼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커다란 문에 조그만 창문 높은 꿀뚝도 만들었어요. 이젠 늑대가 오더라도 끄떡 없을 거야. 막내 돼지는 이제야 안심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첫째 돼지네 집에 늑대가 찾아왔어요. 돼지야, 나와서 나랑 놀자. 너를 잡아먹지 않을게. 늑대가 상냥하게 말을 했어요. 싫어,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뭐야, 싫다고? 그렇다면 나한테도 방법이 있지. 이 정도 갈대집이 있으면. 늑대는 숨을 가득 들이켰어요. 화가 난 늑대가 훅 하고 불자 첫째 돼지의 갈대집이 훌르릉 날아갔어요. 엄마야, 태풍이야. 첫째 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둘째야, 살려줘. 늑대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 둘째 돼지는 얼른 문을 열어 큰 형 돼지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고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형, 이제 안심해. 나무 집은 갈대집보다 튼튼하거든. 둘째 돼지는 우쭐하며 형 돼지를 안심시켰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그런 말 살려라 하고 막내 돼지의 빅돌집으로 달려갔어요. 막내야, 살려줘. 갈대집이 날아가 버렸어. 내 나무집도 너무 무너져 버렸단다. 형들 어서 들어와. 내 빅돌집은 안전할 거야. 형 돼지들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막내 돼지는 문을 꼭 잠갔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화들화들 떨고 있었죠. 막내 돼지가 형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내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안심하도 괜찮아. 그때는 후 바람도 불고 쾅쾅 발로 문을 차봤어요. 근데 끄떡없네요. 늑대는 빅돌집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약이 올라서 새빨개진 얼굴로 꼼꼼히 생각에 잠겼어요. 집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했지요.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싱긋 웃었답니다. 옳지, 바로 저거다. 늑대는 사다리를 구해왔어요. 큰일 났어, 큰일. 늑대가 지붕 위에 올라왔어. 첫째 돼지가 소리쳤어요. 창문을 보니 지붕으로 올라가는 늑대가 보였어요. 가자, 꿀뚝으로 들어오려는 거야. 둘째 돼지가 외쳤어요. 쿵! 꿀뚝으로 내려오던 늑대가 난로불 위에 떨어졌어요. 아, 뜨거워. 아이고, 내 엉덩이야. 늑대 살려. 엉덩이에 불이 붙은 늑대는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쳤어요. 막내야, 구해줘서 고마워. 첫째 돼지가 말했어요. 막내가 내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첫째 돼지가 말했어요. 형 돼지들은 막내 돼지가 정말 고마웠답니다. 막내 돼지가 지은 집, 튼튼한 빅돌집 덕분에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 후에 늑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기 돼지 삼형제는 혼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튼튼한 집을 짓는 게 어때? 그래, 더 힘센 늑대가 와도 끄떡없는 집을 짓도록 하자.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막내 돼지 삼형제는 힘을 모아 더 크고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이좋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끝.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지영아, 오늘 백화점에 가자. 와, 내 옷 사주려고요? 응, 예쁜 피스 사줄게. 지영이는 엄마와 백화점으로 갔어요. 엄마, 저 바지도 예쁘고 저 티셔츠도 예뻐요. 지영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옷 구경을 했어요. 엄마는 천천히 지영이의 옷을 골랐어요. 그때 지영이의 눈에 장난감 코너가 보였어요. 와, 정말 예쁜 인형이네. 지영이는 혼자 장난감 코너로 가 열심히 인형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둘러보던 지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영이는 엉엉 울면서 소리쳐 불렀어요. 엄마! 엄마! 그때 백화점 직원이 다가왔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니? 네. 내 이름이 뭐니? 송지영이에요. 엄마 성함은 이하림이에요. 지영이는 또박또박 묻는 말에 대답했어요. 백화점 직원은 지영이를 데리고 방송실로 갔어요. 송지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사께서는 방송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설렌 엄마가 방송실 문을 열고 달려오셨어요. 어머머, 지영아, 엄마, 엉엉. 엄마는 지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지영이 많이 놀랬구나. 이런 곳에 오면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해. 알았지?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는 꼭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해. 그래야 엄마가 빨리 찾을 수 있지. 네, 엄마, 앞으로는 반대로 돌아다니지 않을게요. 급하다, 급해. 오당탕 말썽꾸러기 세린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오빠, 화장실에 아무도 없지? 으아, 급하다, 급해.
세린이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 그런데 누가 뒤에서 옷을 잡는 것 같았어요. 세린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런 문고리에 옷이 걸렸네요. 이구, 급하게 다니니까 그렇지 천천히 다녀. 오빠가 세린이의 옷을 빼주며 말했어요. 알았어, 오빠는 잔소리 대마왕이야. 세린이는 문을 닫고는 뱅기에 앉았어요. 볼일 보고 손 씻는 거 알지? 문 밖에서 오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오빠. 그리고 역시 바닥은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알았다니까. 세린이는 오빠의 잔소리가 싫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바닥에 물기도 있고 드문드문 비눗방울도 보였어요. 오빠 말이 맞아. 늘 조심해야겠어. 세린이는 오빠 말대로 손을 꼬득꼬득 씻었어요. 이렇게 해야 뱅김이 없어지니까요. 넘어지지 않게 욕실 바닥을 천천히 걷고 문도 천천히 열었지요. 오빠 말이 맞아. 욕실은 조심히 사용해야 해. 그래, 맞아. 우리 세린이가 최고. 세린이는 오빠가 듬직했어요. 가끔은 잔소리 대마왕이지만 끝. 지키면 모두 안전해요. 현준이네 가족인 아들이 가는 날이에요. 모두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렸어요. 얘들아, 차에 타자. 아빠가 외치자 현준이와 누나는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한참을 달리자 현준이는 심심했어요. 그래서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장난을 쳤어요. 누나, 나 좀 봐. 어머, 현준아, 그러면 안 돼. 창밖으로 몸을 내밀면 운전에 방해가 되고 지나가는 차에 부딪힐 수도 있단다. 그리고 안전띠도 꼭 매야 해요. 급하게 정지하게 될 경우에 몸이 앞으로 쏠려서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 네, 엄마. 현준이는 엄마의 말씀대로 창문을 닫고 안전띠를 꼭 매었어요. 창밖 길은 무척 예뻤지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야호, 다 왔다. 현준이는 자동차 문을 벌컥 열었어요.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현준아, 큰일 나려고. 차에서 내릴 땐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내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단다. 또 한 가지 더. 차에서 내릴 땐 주변에 다른 차가 없는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지 않는지 살피고 내려야 해. 엄마가 말하자 현준이는 시무룩해졌어요. 휴,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현준이도 꼭 지킬 거지? 네, 꼭 지킬게요. 끝.